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태풍의 영향으로 경남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경남과 부산 지역의 피해 상황 살펴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무증상 감염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여전히 30%대로 높은 상황입니다.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이 올해 말쯤 첫 삽을 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23일 스타필드 창원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내년 경남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평에 오른 후보군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름 알리기에 분주한 양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경남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거제에서는 시간당 98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네, 특히 며칠간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탓에 토사 유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 피해 소식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의 한 주택가입니다. 사람들이 바닥을 뒤덮은 흙을 쉴 새 없이 퍼냅니다. 흙더미에 깔린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납작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토사가 흘러내린 현장에는 창문 1층 높이까지 토사가 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일 새벽 태풍 오마이스의 북상으로 뒷산 일부가 무너지면서 흘러내린 흙이 주택가를 덮친 겁니다. 와그러 하는 소리 나자. 고마 한강이 대비더라고. 비는 그자 이제 한참 왔고 무너지고 나서도 물이 많이 내려왔거든. 소리는 들었지. 주택가 도로 등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고성에서는 폭우로 주택이 침수돼 고립된 주민 2명과 반려견이 구조됐고, 김해에서는 119 구급대원들이 물바다가 된 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을 구조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소방당국엔 2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지나갔지만 가을 장마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비는 계속 내릴 전망입니다. 지자체들은 연이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경남에 이어서 부산도 피해가 컸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마을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네, 부산 지역 피해 상황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고와 방안이 온통 흙탕물과 토사로 가득 찼습니다. 지방 곳곳에는 가재 도구들이 나뒹굽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부산에 가장 근접했던 24일 자정쯤 기장군의 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범람한 물이 마을을 덮치면서 주택 15채가 침수됐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위를 보고 물이 너무 넘치겠다 싶어서 대피 방송을 하고 바로 주민들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미 물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쏟아지는 물폭탄에 도심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4일 자정쯤 연제구의 한 침수된 도로에 차량 2대가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도로로 가세요. 원주선 도로로. 비슷한 시각 남문구 사거리. 물살을 이기지 못한 승용차가 서서히 떠내려갑니다. 차량 2대가 빗물에 잠긴 도로를 황급히 벗어나고 경찰이 차량 둘을 우회시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을 받은 부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정산 산성마을로 연결된 도로 300m가 파손돼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또 양정교차로에서 연제구청 삼거리까지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금정구에만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24일 자정을 전후해 시간당 88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초량 1, 2 지하차도 등 모두 33곳이 통제됐다 해제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2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완전히 소멸됐지만 25일까지 비가 내린 뒤 주말까지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4일 오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도내 일부 학교가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경남의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등 모두 8개 학교는 24일 오전에도 비가 많이 내릴 것을 우려해 등교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씩 늦췄습니다. 지역별로는 밀양 2곳, 함안 2곳, 창원과 김해, 통영, 의령이 각각 1곳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올해 한반도에 첫 영향을 준 태풍입니다. 특히 전국에서도 경남에 가장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이렇게 폭우를 몰고 온 태풍은 지나갔지만 당분간 맑은 하늘을 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부산지방기상청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예보관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예보관님, 태풍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비가 예보돼 있죠? 네, 맞습니다. 24일 새벽 한반도를 빠져나간 태풍 오마이스는 새벽 6시 울릉도 남서쪽 약 6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24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상남도에 내리는 비는 24일 밤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25일에는 정체전선에 의해 경상남도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또한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서 이번 비 소식이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올 전망입니까? 25일에 내리는 비는 곳에 따라 26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25일 낮부터 1에서 2m 내외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네, 더는 비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도 있으시다고요? 최근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태풍이 지나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가운데 계속해서 강수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계속되는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최선영 예보관과 함께 이번 주 날씨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이 올해 말쯤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그룹 부동산 개발 공급업체인 신세계프라퍼티는 23일 스타필드 창원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은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의창구 중동지구 산업용지에 지하 7층,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섭니다. 연면적은 약 24제곱미터 규모로 창원시내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롯데 영플라자,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4개 유통시설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쇼핑몰과 영화관, 창고형 매장, 운동시설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5년 개관이 목표입니다. 마치 미래 첨단 도시의 이미지를 내부에 구현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00층의 대형 아트리움은 천창을 통해서 빛이 쏟아지고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정말 포토 좋은 뜻뿐만이 아니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쇼핑뿐만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경험을 갖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건축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스타필드 창원은 먼저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오는 10월 예정돼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최종 건축 허가를 결정합니다. 내년 경남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선 벌써 다양한 방법과 형태를 내세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마평에 오른 후보군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름 알리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달아오르는 경남도 교육감 분위기,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자리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를 통해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세상 최적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 만족감을 안겨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경남에선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경남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필요성과 공개를 제안하는가 하면 기고나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실효성이 없거나 예산 낭비로 본 교육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채널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 대부분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교육감 예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입니다.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 자신의 정책 이미지도 알리고 우위도 선점하는 전략인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아닌 개인 선거인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다만 유권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바른 선택을 위해 그에 맞는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는 당부입니다. 정당 선거를 하는 지방선거보다는 좀 앞서서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 기회로 여러 가지 방편을 쓸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정책과 철학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데 가능하면은 정책적 우월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책을 알리고 이미지를 좀 확보해 나가는 이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타진하는 인물부터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시동까지 복잡한 셈법과 변수 속에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경남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주 경남 지역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0.3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 진주, 거제, 양산 등의 순서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주위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주와 대비해 조금 줄어든 0.93으로 1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격리 중 확진자 수 비율과 무증상 감염자 수 비율 모두 3에서 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정 감염 경로는 확진자 접촉 비율이 전체 65% 이상을 차지할 만큼 가장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자 수와 격리 중 확진자 수 비율이 30%대로 높은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4,609억 원 규모로 거제 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24년까지 선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 총 54척, 71억 달러를 수주하며 올해 목표의 78%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경남 장애학생 야외체험 공간인 너나들이 체험공원이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 특수교육원은 24일 경기도 안양시의 강득구 국회의원과 안양시 의원, 장애인 기관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등 20여 명이 공원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너나들이 체험공원은 성별과 연령,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가 적용돼 올해 개장했으며 전국에서 문의와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농협이 지난 23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 이날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헌우 수거와 아이스팩 재활용 행사도 함께 열었습니다. 경남농협은 수거한 아이스팩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헌옷은 창원 지역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습니다. 네, 창원 광암해수욕장이 지난 22일 51일간의 운영을 마치고 폐장했습니다. 이 기간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창원시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실내 시설이 대부분 폐쇄되면서 해수욕장 방문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짓고 있는 대형 주차 시설들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음 달 말부터 연지공원 주차타워가 공사를 마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 주차타워는 민자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만든 2층 건물로 완공되면 191대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내동 거북공원 주차타운 공사가 끝날 예정이고 동상시장 주차타워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